네, 최근에 시장 보면서 중동 리스크가 없었다면 어땠을까라는 가정법을 계속해서 쓰게 됩니다. 그러면 벌써 3천에 도착했을까? 네, 말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현실은 계속 밀당입니다. 오늘도 4포인트 남짓 모자란 지점까지 올라갔다가 힘이 좀 빠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 지금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는데요. 김정수 운용형 연결하겠습니다. 운용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순환 매매가 답이다. 지속적으로 이 부분 강조해주고 계시잖아요. 오늘은 어땠을까요? 네, 자금 순환 매매가 지금 시장에 가장 적중도 높은 전략 같아요. 그러니까 자금이 순환이 되는 거는 우리가 돈길을 어떻게 스타트를 끊는지를 기억을 하면 우리가 되는데요. 어제 제가 네이버 언택트를 여러분들한테 좀 추천드렸을 때 그런 의견을 드렸었죠. 중간에 껴있다. 그러니까 이슈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걸로 움직이는데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기업의 핵심은 페이를 가지고 있는 업체, 네이버 페이나 카카오 페이, 그죠? 왜냐면 이제 플랫폼 새로 인프라를 확보할 필요가 없잖아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활용을 하면 아무래도 다른 기업들보다는 훨씬 더 속도가 빠를 테니까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금융 지주사들 정도가 이제 수혜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자금이 순환이 되는 거를 잘 보면은 트럼프 2.0 쪽에서 이제 순환이 도는 섹터, 방산주하고 조선주하고 원전주 그 다음으로 제가 전력주를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전력주도 좀 놓쳤다. 예를 들어서 효성중공업이나 HD 현대일렉이라든지 LS일렉 이런 전력주들조차 놓쳤다. 그러면 제가 건설기계를 하면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트럼프 2.0에서 해당하는 기업들 가운데 이걸 잘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트럼프 2.0 요 이슈로 돈을 끌고 온 거는 크게 5가지의 섹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언제부터 있었던 거냐면은 작년도 11월 초부터 있었어요. 2024년도 11월 초. 그러니까 처음이 아니라 작년도 11월 달 초부터 지금까지 7개월, 8개월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한 크게 5가지가 있다 이거예요. 조선주, 방산주, 그다음에 원전주. 그죠? 그리고 이제 AI 쪽, 특히 이제 전력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더 슈팅이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게 반도체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AI하고 그래서 전력주, 그 다음에 이제 건설기계인데, 이 건설기계 쪽에서는 대장이 HD 현대 인프, 그 다음에 HD 현대 건설기계,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죠. 요게, 그러니까 기존 주도주 5마리 가운데서 순환이 도는 구조인데, 저는 이제 이 2가지에서 좀 순환 구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래서 내가 LS일렉이나 효성중공, 얘네들도 조선주만큼 잘 갔다. HD 현대 일렉. 오늘은 밑에 있는 중가권 업체들도 좀 움직이더라고요. 산일전기나 이런 업체들도 좀 움직임이 나오더라고요. 요것이 이제 저는 뭐까지 이어졌냐면은 건설기계도 이어졌다. 근데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될 게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된 거는 HD 이제 현대인프인데요. 그때가 아마 제가 10,000원 초반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때 추천드렸을 때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지금 화해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갈등이 봉합된 게 아니잖아요. 갈등이 봉합된 게 아니잖아요. 아직도 지금 으르렁대고 있잖아요. 그리고 중동 관련된 이 전쟁도 지금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이란을 침공을 해서 이 전쟁이 계속 심화 국면으로 가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보통 HD 현대 인프라코어나 HD 현대 건설기계 같은 업체들은 진성 TC나 이런 업체들은 굴삭기를 판매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에 반응하는 주식들이에요. 그러니까 협상이 잘 되지 않았었을 때 좀 실망 매물이 나오고 잘 됐었을 때 거기 이슈에 반응하는 자금들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의심을 해봐야 된다 이겁니다. 분명히 진전되는 게 없는데 안 빠지더라 이거예요. 안 빠지더라. 그러면은 우리보다도 먼저 이쪽 관련된 정보력을 가지고 있는 주체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해결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돈들이 아직 더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악재가 나오더라도 잘 안 빠지잖아요. 전쟁이 터지는데도. 호재가 나오는데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면 그 주식은 의심을 해봐야 돼요. 계속 수주 계약도 나오고 정부에서 육성안도 나오는데 계속 고점을 못 돌파해. 그런 건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실적도 적자야. 실적도 별로야.
근데 악재만 쏟아져. 근데 주식이 계속 저점을 높인다? 이건 의심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보다 먼저 그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선침해 적적으로 들어온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건설기계 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수익을 전 극대화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앞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네이버하고 이제 카카오를 제가 여러분들은 네이버와 그 다음에 카카오, 그 다음에 카카오페이, 이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3대 핵심 종목입니다. 페이업스가 실질적으로 수혜를 보거든요. 근데 요 언택트하고 제가 화장품은 어떻게 이야기 들었냐면 트럼프 2.0에 해당하는 이 5집단과 조선주, 방산주, 원전주, 전력주, 건설기 이 5개를 제가 순환매에 돌리는데 저는 2개를 돌리자고 했죠. 2개, 전력주하고 저는 건설기에 돌리자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새로운 주도주가 될 수 있는 게 반도체 아니면 바이오인데 누가 될지 모르겠다. 근데 점점 무게중심이 반도체로 가면서 반도체가 먼저 끌고 바이오가 가는 형태로 시장 구조가 바뀌었다라는 얘기 해드렸었죠. 그리고 여기에 금융지주사, 그죠? 금융지주사. 이재명 정부 나오고 나서부터 DPS가 높은 업체들 상법 개정안 관련된 거를 적용했더라도 강제적으로 주가 부양을 하게끔. 그러니까 오너 중심이 아니라 주주 중심으로 강제적으로 바꿔 안 내면 내가 회초리 들 거야. 이게 상법 개정안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정말 매력적이죠. 환율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환율이 올라갔었을 경우에는 환손실이 발생이 되는데 환율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주가가 10,000원에 그대로 변동이 되더라도 아니 만 원이 10,000원에 그대로 있어도 환차익이 생겨요.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니까 손해를 보지만 대한민국에 딱 가지고 있는 순간 자기들이 주식 아무것도 안 샀어요. 그래도 돈을 번다고요. 환차익으로 외국인들은.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금융지주사와 관련된 것이 나오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을 떠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작년도하고 다르게. 이런 부분들을 제가 한 달 반부터 이야기를 해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시각을 좀 달라야 된다. 그래서 금융지주사가 비싸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청산가치 대비 절반밖에 안 됐었는데 과거에는 BPS 얘기하면 콧방귀였는데 지금은 생각을 바꿔야 된다. 그죠? 피처폰에서 스마트폰 넘어왔을 때 스마트폰의 이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 전기차, 내연기관으로서 전기차로 갔었을 때 테슬라의 등장이고 나서부터 빨리 전기차에 대한 그 사고방식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주식할 때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유연하게. 시대가 딱 바뀌면 그게 이제 세상을 바꿀 것 같다. 우리 삶의 어떤 이 생활에 변화를 가질 것 같다. 그럼 빨리 이렇게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런 측면에서 금융지주사가 먼저 고개를 들고 반도체하고 바이오가 1번 된 다음에 2번이 따라가는 형태인데 이 중간에 껴있는 게 제가 뭐라고 했어요? 화장품하고 언테크라고 했죠. 그러니까 네이버를 이쪽으로 공략을 못했으면 제가 그 다음에 뭐 하면 된다고 했어요? 카카오를 하면 된다고 했죠. 카카오. 오늘 바로 이렇게 튀더라고요. 그죠? 어제 제가 여러분한테 짚어드린 부분이죠. 그 다음에 카카오페이까지 이어진다. 그래서 이쪽 관련된 거는 단발성이라고 저는 보진 않고요. 금융지주사랑 섞어서 바이오하고 반도체하고 원투포창 구조로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네이버나 카카오나 카카오페이가 급등할 때 금융지주가 좀 쉬면 얘네들이 좀 쉴 때 금융지수가 올라가는 형태.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한번 했다가 이쪽에서 한번 하고. 네, 자금을 좀 배분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카카오페이, 카카오 이런 거 급등 났을 때 오늘 좀 쉬는 흐름이 KB금융이나 이런 데좀 쉬었지 않습니까?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그죠? 요런 주식들을 해야 된다 보는 거,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큰 조정을 기다리지 말고, 내가 초보라고 한다면은 한 2번에서 할까, 3번에서 하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우리가 저점은 모르지만, 방향이 일로 간다면 우리가 거기에 편승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금융지주사도 여러분들 공략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화장품을 제가 어제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를 해드렸었죠. 윤석열 정부에서는 중국하고의 관계는 대치관계였습니다. 친미 쪽에 대해서 또는 친일 쪽에 대해서 일본 쪽에 대해서 많이 무게중심이 가는 바람에 중국하고의 관계가 소원했었잖아요. 근데 이재명 정부 쪽에서는 일본을 배척하지도 않고 중국을 배척하지도 않고 그리고 너무 미국한테 가지도 않아요. 우리가 이제 시종정부라고 이야기하지만 표방하는 거는 근데 잘 보면은 중국하고의 관계를 악화시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포인트가. 그러면은 윤석열 정권 때보다는 이 중국 소비주에 대한 밸류는 높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이때는 걱정만 가득했고 정치적인 갈등이 해결이 안 됐었는데
실적이 잘 나오더라도 볼품이 없었는데 이재명 정부 때는 중국하고 척을 들려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 그 이전에 척을 뒀잖아요. 척. 그러니까 뭘 하더라도 다 취소하고 그랬었지. 그러니까 화장품 쪽도 제가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관심 있게 보셔야 되세요. 그냥 관심 있게 가세요가 아니라 사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관심 있게 보세요. 뭐 좋은 기회가 있겠죠. 관심 종목에 넣어주세요. 이게 아니라 사야 된다라고 딱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네이버 무사하신 분들 카카오 사야 된다 딱 정확하게 얘기하죠. 바이오하고 반도체 먼저 가고 반도체 먼저 시세 터치고 HBM 유익기pháp 먼저 가고 그다음에 바이오가 따라오는 형태. 이런 구조로 딱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금융지주사 네이버나 카카오페이 이런 거 놓치시면 분들 뭐 사면 된다고요? 지금 뭐 하라고 하고 있어요? 금융지주사를 사야 된다. 관심 있게 보세요가 아니라 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두 번이 아니라 한 세 번 정도 나누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화장품, 아모레, 퍼시픽 홀딩스, 아무래도 지주사 쪽 관련된 모멘텀이 좀 붙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한국 화장품, 코스맥스 이런 업체들이 있는데 이런 업체들도 다 높여야 된다. 우리가 고점은 모르지만 화장품 관련된 업체들은 중국하고의 관계 개선으로 인해서 윤석열 정권 때보다 확실히 밸류를 높게 가져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이쪽 가지고 계신 분들도 저는 밸류를 좀 높여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가운데서는 좀 눈에 띄는 게 있는데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는 계속 그동안 많이 이야기해드렸었는데 이제 꿈틀꿈틀 되고 있는 게 삼성전자 다음에 삼성전기가 좀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필옵틱스 있잖아요. 필옵틱스 유리기판 이들 주식하고 이제 유리기판이 가장 저 밑에 있었던 이런 낙폭주까지도 매수가 붙더라고요. 그리고 HBM 쪽 관련돼서 한미반도체가 그동안 SK 하이닉스하고 같이 갔었는데 오늘 따라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은 HBM의 저 밑에 있었던 실적 둔화 우려가 있거나 노이즈가 있었던 업체들도 살려줄게 이런 자금인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 쪽은 냅두면은 한 번씩은 다 튀게 해줄게 이런 신호를 좀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좀 액션에 따라서 비중에 따라서 좀 다른 전략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구조는 이렇게 좀 가고 있는 걸로 보이고, 삼성전자가 지점 고점이 62,000원인데 SK 하이닉스가 전고점을 먼저 넘어섰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거 넘어가게 되면은 소부장 관련된 업체들의 목표치 있는 20-30% 이상 다 더 그 레벨업 시켜야 된다. 이거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제약 쪽이 굉장히 좀 부진한 흐름인데 비만 쪽 관련되어서 뭐 D&D 파마텍이라든지 그 다음에 펩트론 그죠? 이런 주식들이 반등은 나왔으나 대물이 지금 안 움직입니다. 셀트리온이나 삼성 바이오로직스 저 밑에서 그냥 딱 갖춰져 있어서 아예 베이스가 안 되는데 셀트리온이 좀 움직이면서 움직임을 지금 키워야 될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알테우젠하고 ABL 바이오하고 이제 리가스텐 바이오는 이제 ADC 대표 주제들인데 이 세 개의 종목이 동조화가 됐었을 때 나머지 밑에 있는 섹터 쪽으로 자금이 좀 전이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 구도를 좀 바라보면 배터리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반도체도 있고 바이오도 있고 그다음에 조선주, 방산주, 원전주, 전력주, 건설기계 기타 등등 되게 여러 가지 나무가 있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확실히 새로운 주주들에 대한 포커스를 이재명 정부 수혜들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국면에 있구나. 그러니까 이쪽을 좀 여러분들이 좀 비중을 서서히 좀 주면서 자금순환 매매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또 전략 멘트 저희 잘 활용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정문 투자하세요. 네.